안녕하세요. 오늘은 풍경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좀 구름이 몽실몽실 있고 길이 쫙 나 있는 그런 풍경이네요. 처음에 형태를 잡는 대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색으로 확 발라주고 큰 덩어리들만 이제 약간의 흔적만 이제 좀 닦아내서 잡아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발림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테라핀으로 이제 색을 한번 올리고 살짝 닦고 말린 다음에 이렇게 페인팅을 하면은 조금 더 그냥 완전한 캔버스 위에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림성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붓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쓰는 붓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이제 면을 채우기 위한 붓으로서 조금 넓은 플랫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랫이란 말이 납작하고 평평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모나고 이렇게 납작한 붓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초반 때, 초보 때는 이제 유화붓, 그냥 잘 모르니까 화방 가서 유화붓 달라고 해서 그런 돈모붓, 단단한 그런 붓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을 했는데, 뭐 그 붓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발리는 것 자체가 좀 되게 힘들죠. 막 뻑뻑하고. 자,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지는 그런 지금 5호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밭 예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는데 어두운 부분을 먼저 해줘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밝은색 풀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구름도 이제 뭐 구름 표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구름이 이제 몽실몽실 무슨 솜사탕처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붓질도 이렇게 뭐 부드럽게 몽실몽실하게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단단한 바위 돌같이 이것도 입체성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입체 구조를 가진 엄연한 형태이기 때문에 입체물로서 해석을 해서 어두운 면, 밝은 면, 그런 또 형태들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구름들은 되게 좀 복잡하고 좀 자, 지금 보여지는 붓이 아까는 조금 넓은 붓이었는데 지금 좀 형태가 좀 복잡해지면 이렇게 면이 좀 작은 아까는 5호였는데 지금 3호 이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붓이 이제 동글동글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라운드 붓 이것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형태가 규칙성이 없는 그런 구름들 이제 얘네들을 표현할 때 좀 많이 힘들어요. 정말 노가다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노가다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죠. 일본어. 예. 하여튼 힘든 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인내력과의 싸움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막 뭘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법,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추상화도 아니고. 각각의 형태들, 각도, 길이, 이런 거를 보면서 내 눈으로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외워서 붓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보고 붙이라고, 보고 붙이라고 이런 것의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르면 어색해지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붓이 요 붓들이거든요. 틴토레터 688호. 옆에 있는 작은 세필붓보다는 조금 두껍고 그런 붓이죠.
유튜브에서 이제 좀 쉽게 그리잖아요. 그림들을 아주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형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편집해서 빨리 뭐 이제 속도가 있게 편집을 하거나 그냥 뭐 그런 거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마스터가 됐다고 해도 형태가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이런 거는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고 정말 어렵게 인내력 있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세필부. 이 세필부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전에 산 건데 이것도 헤랜드에 나온 세필붓인데 전에는 제가 유화를 세필붓을 막 수채화용 막 이런 거 쓰니까 물감이 유화는 되게 점성이 있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붓이 이겨내지를 못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이 세필붓은 지금 비교적 단단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유화 물감을 잘 적응합니다. 풍경화에서 되게 뭐랄까 간과하기 쉬운 게 조금 멀리 있는 작은 입자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인내력 있게 좀 충분히 많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그림이 되게 비어 보이고 저 풀들이 마치 좀 머리숱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되게 비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작은 입자들의 풀들 오히려 가까운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가까운 건 우리가 딱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안 하기도 하잖아요. 막 좀 근데 뭐 안 해도 당장은 뭐 어색하진 않은데 하면은 그 효과가 확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풍경화에서 작은 입자들 가장 먼 곳에 있는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게을러서 많이 이렇게 간과하고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잘 안 보이고 그러는 것들은. 예.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쓰는 이 붓은 세필붓보다 더 얇은 그런 마이크로붓이라고 하는데요. 분모가 정말 몇 가닥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얇고 뾰족한 붓입니다. 이런 풀스 표현하는 거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 한 가닥 한 가닥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들을. 너무나 많은 붓들을, 아니, 많은 풀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두운 부분, 완전히 어두운 부분은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안 보이잖아요. 그 풀들의 형태가. 어느 정도 빛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보이거나 너무 잘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이 마이크로 붓이라는 것도 이렇게 힘을 너무 주면 이렇게 넓고 큰 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힘을 쫙 빼고 했는데 그래도 꽤나 넓은 풀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을 쫙 빼서 붓끝으로만 살살살 해야지 이렇게 얇은 선들이 나와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세필붓인데 이렇게 약간 찍듯이 이렇게 천천히 이것 또한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얇은 선들이 나온다. 정말 어떨 때는 무슨 펜으로 하면 너무나 쉬운 이런 선적인 표현들이 왜 유화에서는 이렇게 막 온 집중을 하면서 내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어떤 세필붓도 이런 얇은 풀이라든가 머리카락 같은 거 할 때 연필처럼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조금만 힘줘도 아무리 마이크로붓 정말 얇은 붓이라도 그냥 두꺼운 그런 게 그냥 퍽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붓끝으로 섬세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하다 보면은 이런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하다 보면은 어느덧 완성이 가까워져 가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다시 플랫붓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납작한 붓으로 저런 직선적인 형태들 있죠. 특히 저런 인공물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저렇게 직선이 아닌 부분은 다시 세필붓으로 해서 연필로 하듯이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풀들도 가까운 부분은 조금 넓잖아요. 그래서 저런 플랫붓으로 날렵하게 칼로 베듯이 표현을 해주게 되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제 기름 성분을 닦아내는 종인데 저것보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극세사 걸레 있죠. 저게 되게 한 장에 몇백 원 정도로 저렴한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지금 붓을 붓발의 용액 없이 되게 바쁠 때 있죠. 빨리빨리 그려야 될 때. 그럴 때 저렇게 그냥 싹 닦아내면은 붓이 딱 닦이거든요. 완전 깔끔하게 닦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림을 집중해서 그릴 때 붓의 물감을 저렇게 붓바리액으로 닦아내는 그런 시간조차 되게 아깝잖아요. 막 급박하다고 할까? 이럴 때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저런 헝겊들이 꼭, 헝겊이라기보다는 걸레가 필요합니다. 저런 페인팅 오일도 붓에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저 극세사 걸레에 한번 살짝 대면은 적당하게 촉촉하게 이제 붓에 남아 있는 거죠. 풀밭을 표현할 때 지금 하듯이 좀 진한 부분, 어두운 부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빛을 받아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좀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지는 밝은 풀들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인내력 있게. 지금 다시 플랫붓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세필붓이 아니더라도 플랫붓으로 날카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저런 어두운 부분들도 저런 플랫붓으로 조금 문지르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왜냐? 멀리 있어서 면적으로 그냥 조금 뿌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풍경에서는 이제 저 조금 멀리 있는 저 부분에 그런 폐목 같은 이런 것들 버려진 그런 형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 표현을 해주는데 저 부분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드러운 붓으로 나중에 너무 선명하지 않게 살짝 뭉개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뭉개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좀 저 구름이라든가 풀 이런 것들 언제 끝나나 뭐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반복적인 것들인데 어느덧 그래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 저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있죠. 너무 별거 아니라서 오히려 그냥 안 그려버리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붓을 놓기 전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 계속 등장하는 요 플랫붓 3호 이런 걸로 저렇게 뿌옇게 보여지는 어두운 형태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전체를 보면서 이제 작은 것들, 감각이 씌웠던 그런 색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특히 저 앞쪽에 저 광활한 저런 그냥 땅바닥 있죠, 면. 너무 단순해서 그냥 오히려 그냥 지나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도 표현해 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요 팔레트 되게 귀엽죠? 손바닥만한 건데, 여기다가 필요한 색들 조금 짜놓고 가볍게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미비된 것들, 이런 것들 좀 찍어주는 거, 이런 용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저런 땅바닥에 뭔가 형태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하도 제가 두서없이 말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조금 컨셉을 바꿔서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